스위드생이 묻고 스위드생이 답하다 숨은 쌉. 2024년도 기준으로 예과 2학년이 되는데 작년 예과 1학년 생활을 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동기들을 데려왔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해주세요. 저는 23학번이고요. 김승욱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똑같이 23학번 홍정모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민구 교수님이 가르치셨던 수의 윤리학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제 수의학적인 걸 배우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놓이게 되잖아요. 윤리적 딜레마 같이 이제 그런 상황을 생각할 기회가 많이 없을 텐데 이 수의 윤리학을 배우면서 그런 기회를 좀 접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서 전 상당히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김승준 교수님이 가르쳐주신 동물행동과학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동물들이 왜 행동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서 되게 수의대다운 과목이다 싶어서 좀 들으면서도 재밌었던 기억이 났어요. 우선은 일반 생물학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생명과학 있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심도 있게 심화적으로 그렇죠. 진짜 세세한 것까지 다 배워요. 수의학개론의 경우는 교수님께서 아시는 현직 수의사 분들이나 수의과대학 교수님들을 초청해 하셔서 강연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강연이 현직 수의사 분들이나 교수님들의 약간 노하우가 집약되어 있는 그런 강연이다 보니까 되게 얻어갈 게 많은 유익한 수업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1학년 2학기에도 다양한 전공을 듣게 되잖아요. 수의학과 사회라는 과목이 있었죠? 이거는 어땠나요? 저는 나름 좋았어요. 평소에 역사 같은 과목에 대해 크게 거부감이 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저 과목 자체가 수의학의 전반적인 역사를 설명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큰 부담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 과목. 그리고 축산학개론이라는 과목도 있었는데요. 가축들의 그런 사양 관리라든가 그 가축들이 먹는 그런 사료 그런 거에 대한 또 영양 이런 것도 배우고 다양한 동물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료의 양이 좀 방대했죠. 맞아요. 일반 생물학을 이제 1을 배웠는데 2도 배우잖아요. 일반 그쵸. 생물학 2도 배우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또 원에 이어서 연장선이에요. 네, 비슷한데 이제 배우는 내용이 다르겠죠. 일반 생물학 2는 2학기 때 비대면으로 진행됐죠. 맞죠. 비대면으로 네. 진행을 해서 조금 뭔가 듣기는 아무래도 좀 수월한 면이 없잖아 있었죠. 이제 생물 통계학이라는 전공도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한마디씩 해볼까요? 필요한 과목이었다고는 생각이 그쵸. 들어요. 네, 저희가 뭐 살면서 엑셀 다룰 기회도 있을 거고 통계라는 게 좀 맞아요. 쓰이기도 하다 보니까 되게 열정 있게 가르쳐 주셨죠.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말고 되게 오랜만에 수학 공부를 한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저희가 각자 교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저희는 이제 작년에 교수님이 계시고 올해부터는 새로 바뀐 교수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올해부터 새롭게 추가가 됐는데 시간표상으로 보면은 수의윤리학이랑 동물복지학 같은 시간대에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두 개 중에 선택할 수 있다고 이해를 했는데 수의학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이해랑 토론을 진행을 합니다. 올해로 구윤회 교수님이 맡게 된 동물행동과학을 저희는 김승준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 수업은 그냥 교수님께서 앞에 PPT를 띄워 놓으시고 강의식으로 저희에게 강의를 해주셨고 그러고 그 과목에서 조별 과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논문 해석을 하는 발표까지 하는 그런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팀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동물행동과학은 논문 발표를 팀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각자 맡았던 동물이 무엇이었나요? 저는 돼지 했었습니다. 저는 염소 염소. 했었어요. 논문 해석이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문이 다 영어예요. 그래서 그걸 해석하는 게 저는 일단은 제일 어려웠고요. 그러고 해석을 하고 이제 그것도 파트를 나눠서 해석을 했는데 다시 조율하고 이 과정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저도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6명이서 한 조를 이루다 보니까 서로 번역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나 어투 같은 게 약간씩 다르잖아요. 맞아. 그거를 하나로 종합해서 PPT를 만들고 발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고 또
발표까지 해야 되니까 그 내용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게 그 부분을 좀 더 주의 깊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2.0은 넘어야겠죠. 그렇죠. 유급을 당하지 그쵸, 않으려면. 그쵸. 네.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하지만 그래서 2.0 종목 말대로 2.0은 넘어야 되니까.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 아니면 이거는 내가 좀 이해가 쉽다.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전에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좀 외울 게 많다, 분량이 많다 하는 것들은 그래도 분들은 일주일 전부터 적당히 훑어보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규 편성되어 있는 과목은 없습니다. 일단 실습 과목은 없긴 한데 저희가 학생회, 그러니까 수의대 학생회 안에서 실습 연계라는 게 있는데 직접 학생회가 컨택을 해가지고 학생들과 그 병원과 연계를 해줘서 거기서 실습을 할 수 있게끔 이런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예과 때는 따로 실습이 없죠. 그쵸. 그쵸. 네. 예과생들은 교양 포함해서 전공까지 다 80학점을 채워야 졸업이 가능하잖아요. 생활 배드민턴이라던가 골프 같은 것도 재밌게 들을 수 있는 과목들이어서 그런 과목들을 들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음악의 이해라고 있어요. 뭐 악기 설명도 하고 뭐 작곡가들도 설명하고 그리고 실제로 작품도 이렇게 들려주고요. 저는 그 수업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저는 딱히 정정 안 하고 짜준 교양 그대로 들었던 것 같은데 심리학의 이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대면으로 들었다 보니까 좀 공부하기도 쉬웠고 해서 저는 다 뺐습니다. 그러셨군요. 아니 저만의 원대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1학년이 수강 신청을 처음 해보기도 하고 또 수강 정정 기간에 그거를 줍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실패를 하고 이제 2학기 때 주섬주섬 심리학의 이해를 듣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수강 신청하는 날에는 PC방에 일찍 가서 자리를 잡아두시길 바랍니다. 모든 PC방이 경북대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리를 잡아두는 게 중요하고 네이비즘 서버 시간 보여주는 사이트 그래서 다들 수강 신청 성공하셨나요? 넘어갈까요? 일단은 소프트웨어랑 실용 영어가 있어요. 저는 소프트웨어 관련 교양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꿀이라고 소문이 난 인공지능의 이해라는 교양이 있어요. 가장 쉬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 중에서도 일단 조규철 교수님이 하셨던 그 수업이 있는데 굉장히 추천합니다. 학생들과 굉장히 되게 친하게 지내세요. 네. 그리고 같이 들으신 거예요? 네. 성적 받기도 굉장히 수월하고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아주 듣기 좋았습니다. 실용 영어 이름만 들으면 약간 좀 무서워 보이기도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수업 아니고 그냥 1시간 동안 그 원어민 교수님이 방에 계시고 그 조를 짜서 조원들끼리 영어로 그날의 주제에 관해서 토의하고 탁과 친구들과 친해지기도 좋고 성적 부담이 엄청 크지도 않고 나름대로 즐길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해요. 좀 영어 회화 실력은 늘으셨나요? 이게 다들 이게 영어로 얘기해볼까요? 저는 크리스 씨 저랑 친해요. 네. 친해요? 강추드립니다. 저는 또 제가 들었던 위즈드루 선생님 천천히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알아듣기 좋았습니다. 오전 수업을 안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전 수업을 웬만하면 안 넣으려고 했습니다. 교양을 듣는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도 좀 신경 쓰였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연강을 들을 경우에는 한 교양이 끝나고 다음 건물까지 이동하는데 거리가 너무 오래 걸리면 힘들거든요. 저는 예과 2학년 때 좀 놀라고 예과 1학년 때 좀 학점을 많이 들어놓는 편이었는데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계절학기 갈리잖아요. 그래서 맞죠. 그거를 저는 수강했었습니다. 방학 동안 계절 학기만 들었나요? 아니요, 계절학기는 한 2주에서 3주면 끝나고요. 네. 미리 여행을 간다던가 그런 식으로 시간을 여유롭게 보냈습니다. 보내셨네요. 저도 계절학기를 들어두긴 했는데요. 겨울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음. 겨울에도 6학점 꽉 채워서 들어가지고 오... 그때는 좀 바쁘게 살았다가 지금은 알바 같은 거 하면서 돈 좀 모아두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신입생분들 들어오시면 밥 사드려야 되니까. 맞죠. 가격 많이 걸어주세요. 저희 돈 많아요. 저는 과 1학년 때 최대한 많이 들어놓으려 해가지고 꽉꽉 채워서 다트를 했었습니다. 저는 계절학기 조금은 들어놓는 거 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학기마다 수업이 너무 많다 보면은 좀 몸에 피로도 오고 하다 보니까 맞죠. 계절에 좀
편한 교양 같은 거 아. 계절에 먼저 들어오는 것도 나쁘지 않고 탁과 사람들이랑 만나고 싶다 하면은 교양을 총 4개 학기잖아요. 고르게 분배해서 듣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듭니다. 근데 본가가 대구가 아닌 사람들은 계절 학기를 듣기 위해서 내려오거나 와야죠. 올라오거나 또 그쵸, 와야 그쵸, 돼요. 와야죠. 저는 그게 조금 힘들긴 했었거든요. 그쵸. 비대면 수업을 해도 시험을 그쵸. 와서 시험은 봐야 와서 봐야 되니까. 되니까. 두 분 다 기숙사 사셨잖아요, 작년에. 네, 맞죠. 그쵸. 어디 사셨나요? 저희도 다 첨성 네, 아, 첨성관에 살고 있어요. 일단은 가격이 훨씬 싸요. 맞죠. 맞아요. 네, 진짜 그거는 가격.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라서. 그리고 식당도 있으니까 뭐 식사 걱정할 필요도 없죠. 맛은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통금도 있고 벌점도 쌓이면은 걱정되고 룸메도 있으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또 단점도 있다 보니까 저는 생각하시나요? 올해도 기숙사 살 것 같은데 자취하다 보면은 좀 게을러지면은 생활 습관이 망가지기도 하잖아요. 기숙사 살다 보면 그래도 배고프면 삼시세끼 밥은 챙겨주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면에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 다 첨성을 사셨는데 첨성의 장점은 뭐가 있나요? 방이 넓어요. 방이 넓어요. 예. 저 같은 경우는 화목관에 살았는데 화목관의 가장 큰 장점은 학관과 굉장히 가깝다는 점이 있어요. 아 그럼 부럽다. 그래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떨려요. 예. 저희도 약간 작년에 들어왔을 때는 선배들한테 약간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몰랐고 학기 초에는 엄청 떨었던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시간 지나다 보니까 서로 다 같이 친해지고 적응 잘하게 된 것 같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겁먹지 말고 편하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생활 자체를 처음 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로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는 진짜 다 너무 엄청 헷갈리고 모르겠고 그러는데 정상인 거고 걱정하지 마시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은 주변 선배나 동기들한테 물어보면서 이렇게 대학 생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걸 깨달은 1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누나도 하고. 한마디 해주세요. 저도요? 네. 저는 좀 오래 수험 생활 하다가 입학한 거여서 되게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약간의 두려움도 있고 이러면서 왔는데 주변에 나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같이 똑같은 상황이니까요. 잘 적응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밥약 많이 걸어주세요. 다음 많이 걸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저희 학년을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렇게 인사드리는 걸로 안녕.